문제는 저번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미분계수 할 때 이거 좀 빠르게 푸는 방식이 있었죠. 원래대로 해보면 이 가운데 뭘 갖다 껴야 돼요? 마이너스 F1 플러스 F1 이걸 갖다 끼고 마이너스 F1은 여기다 갖다 붙이고 플러스 F1은 여기다 갖다 붙여서 각각 두 개의 미분계수를 푸는 거였죠. 근데 이걸 좀 빠르게 푸는 방식이 뭐였나요? 빠르게 푸는 방식. 이 답답한 사람들 모르겠어요. 이걸 붙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걸 붙여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쪼개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음수 빼내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됐죠? 그리고는 여기를 맞춰야 된다고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 맞춰야 될 거는 여기가 플러스 1h면 얘도 플러스 1h가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1h면 얘도 마이너스 1h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없던 마이너스 생겼으니까 여기서 음수를 가져왔다 생각하면 플러스 될 겁니다. 그걸 반대로 바꿔서. 그럼 얘는 이제 미분계수 정의 f'1 얘도 미분계수의 정의 f'1 둘을 더했으니까 2f'1 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쉽게 푸는 방식은 어쨌든 미분계수는 f'1로 정리될 테고 이것 되나요? 여기 계수 그 다음에 빼기 이 계수 이 계수 얼마죠? 1분의 1 빼기 이 계수 1분의 마이너스 1 여기는 2f'2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예전에 했던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식은 2f'1의 값을 구하는 거고 그럼 이제 저거는 이제 미분하라는 얘기죠. 제 미분. 그럼 얘 미분하는 거잖아요.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게 되면 그냥 아래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바깥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러다 1 대입하게 되면 f'1의 값 1 더하기 2 빼기 4 마이너스 1 거기에 2배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fx의 도함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자 여기서 y는 fx의 그래프 y는 fx의 그래프가 2.3,1과 6,1을 지날 때 a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건 충분히 우리가 금방 이해될 수 있는 게 f'x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ax 꼴일 겁니다. 근데 얘가 뭘 지나냐면 3,2를 지나가죠. 그럼 도함수의 값이 2가 나올 때 x에 3 집어넣어야 된다 뜻이죠. 2, 3의 2. 따라서 a는 3분의 2. 그럼 f'x는 3분의 2x. 그럼 따라서 도함수 값을 가지고 원함수를 구할 때는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요. 얘를 적분하게 되면 x 제곱이 되고 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2분의 1이 곱해지게 되면 3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뒤에 적분상수. 적분하면 항상 적분상수. 그리고 이 함수 f가 이게 함수 f식이잖아요. 3,1을 지난다? x에 3 집어넣으면 함수값 1 나온다. 1, 3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 c값은 마이너스 2. 그럼 함수 fx는 다음과 같다.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 6을 대입하면 a 값이 나온다. 6 대입하죠? 6. 3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약분하면 3. 3, 6, 18 마이너스 2. 16 이렇게 되겠네요. 에 대해서 라지 f에 미분하게 되면 스몰 f가 된다라는 약속이었고 지금 저런 관계식 성립할 때 f-1의 값이 2이면 f1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문제인데 이거는 뭐 미분하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미분하라고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미분하라는 겁니다. 그럼 좌변 미분, 우변 미분, 얘도 미분, 얘도 미분, 얘도 미분. 다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럼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될 것이고, 우변은 곱의 미분입니다. X가 양쪽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곱셈에 대한 미분이니까 곱의 미분. 앞미분 곱하기 뒤 거. 플러스 앞미분 앞에 거 놔두고 뒷미분. X 곱하기 X 프라임 X.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얘랑 지워지네요. 넘깁니다. X 곱하기 F 프라임 X. 얘가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자, x를 묶을 수 있죠, 얘를. 묶으면 12x 제곱 마이너스 12. 따라서 x를 제외한 나머지 f 프라임 x는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f 프라임 x는 12x 제곱 마이너스 12.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마찬가지죠. 도함수, f의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 f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이거 다 적분하라는 뜻이에요. 적분하자. 적분. 지수 1도에서 3분의 1 떨어뜨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적분상수 C. 마이너스 1 집으면 2 나온다. 2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4 플러스 12 플러스 C. 얘는 8 넘어가면 마이너스 8. C 값은 마이너스 6. 그럼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6 이 됐고 F1의 값은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 네, 이렇게 되겠네요. X에 대해서 연속의 함수 F와 G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답니다. F0, 0, G0, 0. 네, 구하래요. 이건 뭐 누가 봐도 두식을 더하라는 것처럼 보이고 빼라는 것처럼 보이죠? 일단 첫 번째 두식을 더해 봅시다. 그러면 2fx는 적분과 적분을 더합니다. 그렇죠? 그럼 붙죠, 얘가. 인테그랄 얘랑 더하면 2x제곱 마이너스 x dx 적분하셔야 되겠네요. 3분의 2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됐니? 물론 이 적분상수가 붙어요. C 이렇게 C. 다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fx는 이거 2로 나누죠? 2분의 1 곱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 제곱 플러스 2분의 c. 여기 또 c가 나올 테니까 이를 c1이라고 합시다. 이게 또 c가 또 나올 테니까. 근데 f0은 0이래요. 그럼 x 0 대입하면 이쪽이 0이 돼야 되니까 네, c1이 0이죠. 네, 필요 없네요. 그래서 이게 fx예요. 그럼 g는 이번에 더하지 말고 이제 빼봅시다. 빼보면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서 2gx는 빼게 되면 여기서 빼는 거죠. 그럼 x제곱 지워지고 이 빼기가 플러스 바뀌니까 7x가 돼요.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2분의 7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2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gx는 2로 나오죠? 4분의 7x제곱 플러스 2분의 C2인데 g0의 값이 0이래요. 또 0 대입하면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C2도 0 없어지겠네요. 그럼 fx, gx 구했죠? 각각의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제 마무리 계산합시다. g2 여기다 이제 2 대입하는 거죠? 4분의 7 곱하기 4분의 여기 6 대입해요. 3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분모는 7이 남고요. 분자는 약분하면 2가 남고 66, 36, 72 마이너스 약분하면 3, 3은 9 7분의 63 약분하면 9 이렇게 되겠죠. 적분 그러니까 이게 저번 시간에 수업할 때 이거 말씀드렸었죠. 인테그랄 fx dx랑 인테그랄 ft dt는 다르다고 그랬죠.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정적분을 붙여서 구간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피적분 함수가 x냐 t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같아가 됩니다. 이 문제 이건 근데 사실 뭐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얘대로 풀면 되니까. 얘도 얘대로 풀면 되고 그런 느낌이죠. 봤어요. 얘는 아래 것 마이너스 3, 윗 것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건 얼마예요? 0. 네, 필요 없네요. 얘는 윗 것 아래 것을 뒤바꾸면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이 부분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이거 분배합니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dt 정적분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t 이렇게 어차피 0은 대입해도 없어질 테니까 2만 잘 대입합시다. 그럼 3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8 플러스 3분의 12 마이너스 6이니까 3분의 18 3분의 20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네요.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앞쪽에 정적분 파트 할 때 이게 구간에 따라서 이 함수가 두 개씩, 세 개씩 나눠지는 그 케이스죠. 더군다나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냥은 풀 수 없어요. 구간을 나눠야 되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피적분 함수가 x제곱 플러스 2x로 나올 테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피적분 함수가 마이너스 x를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구간을 보니까 이 인테그랄 구간 안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여기 피적분 함수가 되죠. 이렇게를 정적분 하셔야 되고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는 이걸 써야 되죠. x제곱 플러스 2x 이게 구간 내에 따라 피적분 함수의 모양이 달라진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계산입니다. 네, 딱히 뭐 대단할 거 없어요. 계산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대입하시고 플러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x제곱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대입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하실 수 있겠죠. fx와 gx가 다음을 모두 만족할 때 밑에 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삼가함수를 여러분이 얼마 전에 시험 범위에 삼가함수가 있었죠. 근데 그 삼가함수 할 때 이런 거 했었잖아요. y는 sin x 그러니까 fx는 sin x 근데 sin x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원점 대칭인 상태에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 그러다 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x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x에 플러스 x를 집어넣은 값에 부호가 반대가 되죠.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이니까 x에 플러스 x를 집어넣은 값에 부호 반대가 성립한다. 근데 sin x 말고 또 뭐도 성립했냐면 탄젠트 x도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 대칭인 상태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럼 여기 x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은 부호가 서로 반대예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x를 집어넣은 값에 부호 반대를 바꾸면 음수를 집어넣은 값이 성립한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런 거 fx가 코사인 x 코사인 x는 그래프가 이렇게 근데 이건 이렇게 되면서 y축 대칭이 성립하거든요. 그럼 x를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나 함수값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x는 그냥 코사인 x랑 같다. 뭐 이런 표현이었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식의 표현을 본다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그냥 플러스 x를 제시하는 경우와 답이 똑같다라는 표현이었죠. 이랬을 때 그때 설명하면서 아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함수를 수학적으로 기함수라 부르고 우함수라 부르고 얘네들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기함수는 아까 말한 사인이냐 탄젠트 같은 함수들 우함수는
코사인 같은 그래프들. 그들이 우함수, 기함수가 되고, 특징은 기함수는 그래프적인 특징으로 본다면 원점 대칭이 돼요. 우함수는 Y축 대칭이 됩니다. 그 수학적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래프적인 측면이고, 수학적 식으로 본다면, 사인이나 탄젠트 같은 거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그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와서 계산이 되고, 우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했었잖아요. 사인, 마이너스 60도. 이런 뭐랑 같았었죠? 마이너스 사인 60도랑 같았다. 음수를 바깥으로 내보낸다.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코사인 음수가 붙으면 그냥 양을 계산하나 음을 계산하나 답이 똑같으니까 그냥 각음수는 각의 음각은 치고 양각 처리한다. 이런 표현이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기함수, 우함수로 나눠 풀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과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부분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 기함수는 우리가 당함수로 기준해서 본다면 상함수일 때는 사인 탄젠트가 기함수고 코사인이 우함수지만 당함수일 때는 홀수차 함수 있죠. 그러니까 1차, 3차, 5차, 7차 홀수차는 전부 다 기함수입니다. 이게 원점 대칭이에요. 근데 우함수는 짝수차일 때요. 2차, 상수, 2차, 4차, 6차 이런 것들은 다 우함수입니다. 그럼 이게 왜 적분하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기함수를 아까 말했지만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에요. 3차, 5차, 7차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정적분과 이렇게 정적분이 될 텐데 여기 정적분한 값과 여기 정적분한 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돼서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이 0이 된다고 했었고 우함수일 때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짐에 따라 여기 A, 여기 마이너스 A 계산하다 보면 여기 정적분과 여기 정적분 같은데 얘는 같은 부호예요. 똑같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쪽 값에 2배를 하게 되면 전체 정적분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거는 F는 기함수예요. 죄송해요. F는 우함수예요. G가 기함수입니다. 그럼 기함수인지 그러니까 Y축 대칭, 그러니까 원점 대칭인 기함수를 정적분하게 되면 그 값은 0이 돼요. 이 문제는 보나마나 윗끝 아래끝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gx는 기합수인데 아래끝 윗끝 계산하다 보면 여기 여기 양 어차피 얘는 없어질 거라 생략. 그럼 남은 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fx를 정적분한다가 남아요. 근데 fx는 위에서 보시면 우함수잖아요. 좌우 대칭인 게 똑같은 게 두 개 있기 때문에 하나를 구합니다. 하나라는 게 뭐냐면 절반값 0에서부터 5까지 fx dx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2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어요. fx dx 값이 0에서부터 5까지 fx dx가 7, 27, 14가 정답이 됩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첫 번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게 정적분을 포함하는 함수가 있고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거든요. 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는 근데 이 내용을 본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문제를 봐야 됩니다. 이 개념은 맞는 그럴싸하게 나와 있는데 막상 문제 풀어나면 이거 읽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형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에 대한 풀이법을 각각 익혀야 돼요.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1번, 2번, 3번, 0이 다 교과서에 있는데 그 교과서 1, 2, 3번 용 중에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고 뭐 심하면 2개 이상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봐둬야 되는 형태입니다. 이건 좀 이따 유형을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 아래 거는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식을 보는 방식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적분과 극한에 대한 표현이 여기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이 뒷부분 이건 쉬워요. 이건 별로 안 어렵습니다. 배웠잖아요.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피적분함수가 바깥으로 나온다. 그럼 얘도 적분한 다음에 미분했으니까 피적분함수가 바깥으로 나온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부정적분일 때는 뭐 고민할 것 없이 그냥 바깥으로 빼내면 되는데 이건 정적분이라 윗끝 아래끝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윗끝 아래끝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함수의 그 계산법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1번은 보시면 계산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구간을
계산할 때 이게 1번이고 1번을 계산한 다음에 이 미분을 붙인 게 2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1번 해봅시다. 1번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적분 라지 FT 아래 끝 A, 위 끝 X. 어떻게 하죠? 대입하잖아요. 대입한 다음에 빼는 거지 않습니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이게 1번이에요. 그럼 2번은 1번의 계산 결과가 이건데 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T가 아니고 X에 대해서 미분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얘 X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럼 미분기호를 붙였죠, 이렇게? 미분기호를 각자 붙여요. 붙이는데 라지 F를 미분하면 이제 위에 조건상 아마 스몰 F가 될 겁니다. 얘는 라지 F라는 관계식에다 A라는 숫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숫자예요, 숫자. 그럼 수거로 수로 표현되는 식을 미분한 거니까 0이겠죠. 그럼 없어진다 뜻이지. 그래서 답은 이 1번의 답은 fx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1 dt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근데 얘를 앞에 d dx 이렇게 붙으면 있죠. 이렇게 붙으면 아래 끝에 숫자, 위 끝에 x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피적분함수가 t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t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정적분하라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미분 x로 표현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결과는 이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함수 대신에 x 대신에 t 대신에 x를 집어넣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설명드렸던 이 개념 때문에. 분명히 알겠네. 자, 근데 밑에 거는 조금 이제 식이 달라지고 있죠. 요거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 생략하고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앞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정적분식을 이제 계산한 값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는데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얘도 x에 대한 관계식이고 얘도 x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사라지진 않아. 각각 라지 f가 이제 스몰 f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이해를 중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해서 문제 잘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건 답이 뻔히 정해져 있어요. 구간 안에 숫자 있고 구간에 변수 x가 있는데 그 문자가 t에 대해서 정적분하고 있는 상태를 다시 결과적으로 x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그러면 이 x를 집어넣는 게 답이에요. 5x 플러스 1이 정답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대놓고 그냥 베끼셔도 5x 플러스 1 베끼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 아까 이제 구조는 이해하셨으니까 윗끝 아랫끝에 어느 한쪽에 숫자 어느 한쪽에 문자가 붙어있을 때는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얘는 두 개 다 문자로 표현되어 있죠. 그럼 그럴 때는 여기는 x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한 식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에다가 빼기 그 다음에 x를 대입한 식 3x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공식에 맞추면 그렇다는 얘기지. 공식에 맞추면. 근데 내가 만약 이걸 공식이 생각이 안 나,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방법은 이거예요. 얘를 스몰 ft 이렇게 두자는 얘기죠. 그럼 얘를 요만큼을 정적분하게 되면 라지 f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적분한 함수. 그다음 아래끝 윗끝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될 테고 걔를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시오. 이렇게 되면 f를 미분하면 스몰 x 플러스 1 마이너스 스몰 fx. 그럼 이게 누구냐면 여기 있거든요. f. 이 식이 f예요. 거기다가 x 플러스 1 집어넣고 거기다 x를 집어넣는 값을 빼면 된다라는. 중간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처럼 중간과정 생략하고 결과를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결과만 잘 쓰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문제를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양변 미분하시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려울 거라. 그냥 미분만 하면 돼요. 더 쉬워요. 그럼. 이렇게. 근데 느낌을 받아야죠.
무슨 느낌 받아야 되냐면 여기 t 적분 변수가 t인데 왜 구간에 x가 있지? 의심해야 돼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도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그럼 얘는 빠져나올 때 fx로 빠져나오고 얘는 미분하면 2x 플러스 4. 따라서 fx는 2x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아셨죠? 연습이 좀 필요한데 내용은 단순해요. 자,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여기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읽어봐도 유형이 세 가지예요.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얘는 읽어봐도 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읽을 때 못 알아들어요. 좀 알아야지만 내용 정리하고 유형별로 해서 이게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알아야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그렇지 맞아 이렇게 했었어야 돼가 되는 거지. 처음 배우면서 이거 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손을 못 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형을 보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1번 유형 이거예요. 1번 유형 문제는 다음 식을 만족하는 fx를 구하시오. 저게 fx 아니에요? fx 나와 있잖아. 됐나요? 정적분을 포함하는 함수 fx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fx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게 답이 아니고 저 정적분을 잘 정리해서 좀 더 간단하게 fx를 쓰라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잘 들으세요? 이건 시험에 아까 말했지만 이 세 가지 유형은 꼭 잘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fx를 구하라고? 여기를 정리하라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얘가 내가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정적분을 못하진 않아.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산한 식에다가 이걸 대입하라는 얘기 있으니까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라지 F가 뭔지 모르겠네요. 안 그래? 라지 F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식이 나와야 이게 식이 나와야 적분한테 숫자 집어넣어서 답을 계속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식이 없는데? 이게 식이 없잖아. 아니, 괜찮아? 잘 들여야 돼?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인테그랄이 붙었는데, 아래 끝이 0이야. 위 끝이 2야. 이게 무엇이 됐던 간에, 얘를 정적분하게 되면, 이 답은 숫자로 나온다. 동의하세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래 끝이 0, 위 끝이 2, 어쨌든 숫자, 위아래 다, 위 끝, 아래 끝 다 숫자예요. 이 ft가 어떤 관계식이든 1차든 2차든 3차든 얘를 적분하게 되면 적분한 함수가 있겠지. 근데 숫자를 2를 대입하게 되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질 텐데 이게 라지 F가 무엇이 됐든 간에 이 답이 숫자라는 건 인정합니까? 동의하세요? 그렇죠. 이게 숫자예요, 숫자. 얼마인지 모를 뿐이지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t dt라는 얘는 하나의 상수일 거란 얘기예요. k는 상수라고 임의로 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제가 숫자일 거야, 숫자. 그래서 식을 다 했어요. 그럼 전체 fx는 결론은 2x 플러스 k라고 정의되는, 아까부터 좀 단순해졌죠.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잠깐만 fx가 이거면 ft는 2t 플러스 k 아닌가? 그렇지. 근데 그 ft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다시 넣습니다. 1번식에다가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t 2t 플러스 k 한 다음에 끝까지 써야 돼. 끝까지. 그게 k랑 같습니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거 dt 빠졌네요. 끝까지 이렇게 k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랑 다르게 이제는 적분할 함수가 나타났잖아. 적분하시면 돼요. t제곱 플러스 상수죠. 적분하게 되면 적분 변수가 붙어요. kt 0, 2 그게 k. 됐니? 2 대입합시다. 4 플러스 2k t에다 대입하는 거다. k에다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k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4 됐네요. 여기서 함수식이 나오죠. 네. 여기서 함수식이 나오죠. fx는
2x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게 fx다. 아셨습니까? 자, 하나 더 보여드리고 잠깐 여러분 연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문제는 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아까 좀 전에 풀었던 거랑 똑같은 유형이고, 그 다음 유형이 이제 이겁니다. 두 번째 유형. 1번만큼 쉽진 않지만 1번만큼 쉽지 않지만 1번과 차이, 풀이의 차이가 있을지 뿐이지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어요. 얘도 쉬워요. 자, 이번에는 A 값도 구하고, fx도 이 식을 만족하는 fx도 구하시오.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지금 문제는 아마 A 값을 구하는 문제일 겁니다. 이건 아까랑 달라요. 이건 아까 fx가 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뒤에 이렇게 정적분이 붙었던 거죠. 숫자로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fx가 정적분을 포함하는 이런 함수였다면 이제는 f가 정적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공부한 거 잘 떠올려보세요. 네가 공부를 똑바로 했다면 가만히 있어봐. 구간에 하나가 숫자인데 하나는 문자 x가 있는데 그 문자로 정적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자로 정적분했다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 안 떠올라? 구간에 숫자와 문자가 있는데 비적분 함수를 여기잖아요. 1번. 구간에 숫자와 문자가 있는데 비적분 함수가 그 문자가 아닌 또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적분하고 있죠. 이럴 때는 이 적분에다가 이 변수값에 대한 미분을 처리하게 되면 이 함수에 이 변수가 들어간 결과가 답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공부를 조금 배운 걸 잘 써먹어야 되겠죠? 이거 양변 x에 대하여 미분하시오. 그렇게 되면 저기 있는 식에 인테그랄 1에서부터 x ft dt x제곱 플러스 ax 이 양쪽 식에다가 미분을 붙입니다.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요 변수값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얘도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이게 쓰기 귀찮으니까 풀한기 쓰셔도 되고요.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요? fx 미분, x에 대해서 미분 2x 플러스 a. 이게 fx네요. 다만 a 때문에 이 fx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fx가 대략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나타난 거죠. 근데 a 값을 구하고 더불어 f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는 어떻게 구합니까, 선생님? 여기서 이제 추가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 배운 적 있거든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a까지 fx dx 이거 얼마가 되죠? 0. 조성질을 이용합니다. 저게 좌우가 왼쪽에 정적분 풀면 오른쪽 나오죠. 좌우가 똑같은 식이니까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1에서부터 1까지 ft dt는 x에 1 대입한 거죠. 1 플러스 a. 근데 이게 좌변이 뭐가 되죠? 0. 0은 1 플러스 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내가 원했던 함수식 fx는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 배웠던 그 식 있죠?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할 때 배웠던 거. 여기 있는 식에 만약에 내가 미분만 붙일 수 있다면 그럼 얘는 간단하게 fx로 나올 텐데 라는 표현.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이거 추가로 윗끝 아래끝 똑같은 숫자를 대입하면 그 정적분 값은 0이 된다를 통해서 간단한 방정식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했던 2번과 같은 흐름이긴 한데 조금 더 식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 풀기가 좀 쉽진 않아요. 자, 여기서는 어려워요. 어쨌든
1, 2번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한 번에 알아들으면 좋은데,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지라고 하게 되면 순간 이게 길을 잃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마디 놓치지 마시고 수업할 때 혼자서 시죽시죽 웃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거 했었죠? 이거부터 기억해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식을, 이렇게 돼 있는 식에다가 내가 만약 미분기호만 붙일 수 있다면이야.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 여기에 그 앞에 t가 곱해져 있어요. 이렇게 t가. 그럼 미분기호 붙이면 여기 t와 여기 t에 각각 x가 대입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t라는 문자 하나 더 붙는데 어차피 지금 적분비어서 t이기 때문에 여기 t 자리 대신 x가 대입되듯이 여기 t 자리 대신에 x가 대입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자,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지? 양변에 미분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거랑 얘가 잘 보시면 모양이 달라요. 이게 붙어 있거든요, x가.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사실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 안에서 x를 분배부터 하셔야 돼요. 분배합니다. x 곱하기 ft dt 분배해서 찢어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 t ft dt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찢어 놓은 거니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식에서, 이 첫 번째 정적분식에서 이 x는 문자인가요? 숫자인가요? 숫자입니다. 왜? 이게 지금 적분이잖아. 적분시키고 있잖아. 근데 적분 변수가 t예요. 그럼 이 적분하는 동안에 x는 t가 아닌 것이니까 이건 숫자로 취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정적분할 때 숫자 곱해져 있으면 이 숫자는 바깥으로 빼도 된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뺍니다. x 곱하기 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 ft dt 그대로 나머지는 똑같이 자, 그리고 나면 아까 했던 이걸 적용시켜요. 여기다가 미분기호를 붙인다.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전체를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fx 맞아요? 얘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 맞죠? 문제는 얘입니다. 얘 미분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죠? 이렇게 쓰면 되나? x fx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아닙니다. 왜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고배미분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죠. 고배미분법. x를 포함한 관계식과 또 x를 포함한 관계식을 전체 미분하게 되면 앞미분 플러스 뒷미분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이 고배미분 여기서 지금 왜 설명하고 있냐면 아까 적분할 때는 이 x가 t가 아닌 문자이기 때문에 숫자로 취급돼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제는 이 전체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 변수가 미분의 대상이 x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여기도 x가 있잖아요. 근데 곱셈인데 여기도 어쨌든 적분한 다음에 x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도 x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x에 대한 관계식이고 얘도 x에 대한 관계식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똑같은 f 쓰이면 안 되니까
여기 설명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이것도 x에 대한 관계식, 얘도 x에 대한 관계식. 그럼 미분하게 되면 그냥 미분하면 안 되고 곱의 미분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앞에 거 미분. 그럼 1 생략되고 뒤 거 그냥 써야 되죠. 뒤 거. 이렇게.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 거 미분. x 곱하기 뒤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나요? 얘 미분하면 x가 대입되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곱의 미분이 쓰인 겁니다. 그럼 이게 얘가 지워져요. 이렇게. 남은 건 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 ft dt는 3x제곱 마이너스 3. 자, 우리는 fx를 찾고 싶으니까 다시 얘를 또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또 x에 대해서 미분, 전체식을. 그럼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가 들어가면서 fx가 되고 우변은 6x, 이게 fx가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fx가 됩니다. 연습해 봅시다. 밑에 있는 19번 지금 해보세요. 19번 나가신 분은 20번 내보시고 19번 연습이고 실제 시험은 20번이 나온다? 두 개 다 해봐. 19번, 20번. 지금은 문제가 뭐죠? 당시 f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아까 말했지만 이런 경우는 x를 분배해야 된다고 그랬죠? 분배하고 x를 빼내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x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 ft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아까 뭐 풀이한 걸 크게 다르지 않고 문제도 별로 내용도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분배한 다음에 x가 이제 적분 변수가 아닌 숫자로 취급돼서 바깥으로 빼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앞쪽에 fx와 gx를 곱하게 된 그러니까 x가 포함된 관계식, 여기도 x가 포함된 관계식을 곱했을 때를 미분할 때는 이렇게 답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잖아. 이렇게 곱의 미분, 그러니까 곱셈에 대한 미분이 이렇게 분배되는 꼴이 아니라고 그랬지. 이걸 처리할 때는 이렇게 된다고. 앞에 거 일단 미분해주고 뒤 거는 붙여주고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이번에는 뒤 거를 미분한 것을 곱해서 붙여주는 게 이게 곱의 미분법이에요. 그걸 해야 된다고. 얘도 x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식이고 얘도 어쨌든 풀다 보면 x가 들어갈 테니까 x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식이니까 x가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관계식이 곱해져 있는데 걔를 미분하는 거니까 이 규칙을 따라가야 된다고. 앞에 거 미분, x 미분하면 1이니까 생략. 그 다음에 뒤 거는 그냥 붙여주면 되고. 그럼 이걸 한 거예요. 앞미분 곱하기 뒤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 거를 미분합니다. 얘를 미분하게 되면 아까 배웠잖아. 아까 오늘 수업 첫 시간에 얘를 미분하면 x가 대입돼서 fx 이렇게 된다고. 이건 얘랑 크게 틀이 다르지 않다고 했죠. 얘를 미분하게 되면 x를 여기다 각각 대입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fx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남은 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까지 ft dt는 3x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돼요.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식으로 아까 우리가 풀었던 2번식 있죠. 첫 번째는 양변을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x가 대입되면서 fx 그리고 미분하면 6x 플러스 2a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아래 끝 마이너스 1, 위 끝도 마이너스 1, 그럼 좌변 정적분은 0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마이너스 2a 따라서 a는 2분의 3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fx는 6x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3 이렇게 fx가 구해집니다. 유리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1번 보세요. 이것도 꼴이 물론 맞춰져 있어야 되죠. 갑자기 극한이 나와요.
적분해서 미분할 때는 가끔 이제 미분계수 때문에도 리미트 극한이 나왔는데 적분에서는 따로 뭐 이렇게 리미트가 나오진 않았었죠. 이렇게 돼요. x-a분의 분자 1인데 이거 어차피 이 사이에 곱하기 생략돼 있죠. 이만큼이 분자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얘가 누구냐면 보세요.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죠. 적분합니다. t에 대해 적분해요. 그 다음에 아래 끝 a, 위 끝 x를 대입하게 되면 fx-fa가 분자로 고스란히 올라갑니다. 많이 보던 식 아닙니까? 어디서 보던 거예요? 저 식? f'(a) 미분계수를 정의할 때 식 두 개 배웠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이 스몰 f가 그냥 라지 f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럼 보나마나 얘는 라지 f'x가 라지 f'a가 되겠죠. 근데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될 테니까 이 결과는 스몰 fa가 된다라는 거죠. 이 식의 경우는 이 식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분계 정리할 때 이것만 배우진 않았잖아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것도 미분계수였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2번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한 다음에 얘를 정적분하게 되면 x 플러스 a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ft에다 얘 대입했으니까. 근데 모양상 얘를 x 플러스 a나 a 플러스 s랑 같으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이거랑 이제 유사한 식이 되죠. x를 h로 보면 되고 라지 f를 스몰 f로 보게 되면 내용이 딱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럼 이것도 미분계 정의에 따라 라지 f 프라임 a 얘도 스몰 fa가 된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면 뭐 외우면 좋겠죠. 근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도를 해서 문제를 푸는 거 알아두면 뭐 혹시나 틀이 좀 바뀐다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는 뭐 실제로 이거를 위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서 바로 문제를 푼다면 이거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게 스몰 ft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구조에서 답을 구하라면 f2가 답이에요. 2를 대입하게 되면 2, 4, 8 플러스 3이니까 정답은 11 이렇게 나와요. 꼴을 익히고 있으면 답은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꼴을 만약에 익혔다기보다는 과정에 좀 더 집중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가 x-2분의 여기 부분을 풀면 얘를 이건 뭐 지금 적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쟤를 ft라고 두자는 얘기죠. 굳이 뭐 적분해 풀 필요는 없고 쟤를 ft라고 두고 그러면 이게 여기다 이제 인테그랄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걸 적분했을 때 라지 ft가 나올 테고 아래 끝 2, 위 끝 x 그럼 이게 위로 올라오면서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정의에 따라 f'2가 되겠다. 그래서 f2가 된다. f가 뭐냐? 얘가 f다. 거기다 2를 대입한 값이니까 11이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이제 2번에 관련된 거. 얘도 이제 꼴이 맞춰져 있는데 x가 일단 규칙이 뭐냐면 x가 0으로 간다고 분모에 x가 있어야 되고 아래 끝 윗끝에 여기 3, 여기 3. 여기 함수식 뭐가 있어 상관없어요. 그럼 이걸 ft로 본다면 이 문제 정답은 f3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정답입니다. 라고 되는 표현인데 이것도 이렇게 뭐 규칙이 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일일이 따져먹기 좀 뭐하고 직접 풀고 싶으면 x분의 얘를 정적분했을 때 이거를 그냥 ft라고 두게 되면 정적분 상태에서 이걸 대입하게 되면 라지 fx 플러스 3
마이너스 라지 F3인데 여기 x 플러스 3을 모양 이쁘게 3 플러스 x 이렇게 바꿔주면 딱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 형태예요. 라지 F 프라임 3, 스몰 F3. 스몰 F가 뭔가요? 이게 스몰 F입니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면 정적분은 끝났어요. 다음 파트가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이건 이제 과제로 다음 화요일까지 이 과제를 다 하셔야 되고, 자, 오늘은 여기 잠깐, 다는 설명 못해도 좀 우리가 진도를 다음 주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쭉 설명을 좀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자, 보신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했었던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정적분의 의미가 뭐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떤 구간 안에 연석인 함수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함수 fx의 연속함수일 때 뭐 정의하는 방식 중에 이렇게 정적분이 있다라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를 앞에서 이제 식으로 말고 지금에서 뭐 하는 거냐면 그래프로 정적분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저번 시간에 얼핏 설명했었죠. 원래는 뭐 하는 거냐면 구분구조이라고 해서 구간 안에 그래프가 우리가 알만한 어떤 도형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면 쉽게 구해지는데, 이게 도형의 넓이가 아니고 우리가 알만한 도형이 아니고 뭔가 이상한 도형이죠. 이렇게 돼. 그림이 이렇게 나타날 때 이 안에 만들어지는 이 면적값을 구하라면 사실 우리 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반을 쪼개놓고 이 반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넓이, 반에서 만들어지는 이 직사각형 넓이, 그 직사각형 넓이를 계산하다 보면 내가 구하는 넓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차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또 다시 꼭 반으로 나온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등분을 해야 되겠다는 뜻이죠. 또 등분. 그럼 여기 직사각형 넓이, 여기 직사각형 넓이, 여기 직사각형 넓이, 여기 직사각형 넓이 하다 보면 아까보다는 좀 더 오차 범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계속 반 나누고 이렇게 계속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로 길이가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이 세로값은 함수값에 귀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의 넓이를 다 더하다 보면 넓이 총합이 나온다. 그래서 b와 a 사이의 길이 b-a를 n등분, n분의 b-에서 그 n을 무한에 가게 되면 가로 길이가 0에 수렴하게 되고 세로 길이는 함수값으로 표현돼서 그 함수값의 총합이 넓이값이 된다라는 표현을 정적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호한 게 정적분이에요. 그 복잡한 내용을 기호해서 이렇게 정의하자. 얘를 앞으로는 이 구간의 넓이값으로 생각하자라고 생각했던 게 정적분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그래프가 x축 위에서 그려지게 되면 세로 길이, 달리 말하면 이 그래프의 함수값의 총합의 넓이를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프 항상 x축 위에 그려지지만은 않잖아. 어떤 그래프들은 x축 아래에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어차피 a에서부터 b까지 요 구간 안에서 넓이를 계산할 때 가로 길이는 똑같이 b와 a 사이의 간격을 n등분해서 무한히 쪼갭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가 계속 0에 수렴하게 만들고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n분의 b-n은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기 때문에 0에 수렴하게 돼요. 그럼 가로는 0에 수렴하는데 세로는 이게 세로예요. 세로 하다 보니까 이 세로 값이 함수값, f 안에서 찍히는 함수값에 관련된 건데, x축 위에 쓸 때는 함수값 자체가 세로 길이로 봐도 되겠지만 여기는 세로 길이가 함수값으로 보게 되면 부호가 안 맞죠. 세로는 길이잖아. 근데 함수값은 음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기 넓이 값이 x축 위에서 만들 때는 정적분인 넓이로 봐도 되겠지만 아래에서 보여질 때는 넓이 값이 정적분 값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이 세로 길이, 달리 말하면 함수값의 총합을 계산한 거거든. 근데 함수값의 총합이 얘는 양이지만 얘는 음이란 얘기예요. 그 음이 넓일 수는 없으니까 바깥에 그 음만큼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으로 처리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니까 내용은 이래요. 만약에 x축 위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넓이값 혹은 면적,
정적분과 동일합니다. 이 구간 안에서 만들어진 넓이값은 이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정적분값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그래프가 x축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고 그 구간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이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이 넓이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넓이가 정적분과 같지는 않고 정적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넓이값과 같다. 따라서 정적분이 넓입니까? 혹은 넓이가 정적분과 같습니까? 라는 거는 틀린 말이에요. 넓이와 정적분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넓이가 정적분과 동일시되는 거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을 테고 그래프가 x 밑에 내려갈 때는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값과 같아진다. 혹은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정적분이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런 표현들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 거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정적분이 넓이가 되고 아래에 있을 때는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여기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넓이값이 된다. 선생님 절대값은 뭡니까? 그러면 절대값은 이제 이거를 일반화시킬 때 x축 위에 있든 x축 아래에 있든 어쨌든 주어진 넓이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함수식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 취하면 그게 넓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함수식이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그냥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적분 자체가 넓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놔요. 그럼 넓이를 절대값 씌워놓게 됐을 때 이 절대값 씌운 fx가 만약 음수가 되게 되면 함수값이 음수이니까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 처리해야 넓이랑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거 밑에 있는 거는 위와 아래의 차이점이 뭐냐면 위에는 이게 좀 그림이 좀 작나요? 크게 할까요? 여기만 크게. 넓이 S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쪽 단어는 정적분 활용 파트라 넓이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넓이를 구하는데 본 것처럼 아래에 있는 표현은 똑같죠. 근데 위에 있는 표현이 달라요. 그럼 아래에 있는 표현은 뭐냐면 넓이 값을 정적분으로 정리하기 위한 표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기법이에요. 아래는. 구간 안에서 그래프와 그 구간과 x축이 만나는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함수 fx의 절대값 dx 이렇게 하면 표기법상 두 가지 이상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로 표현해도 넓이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표기법이 이렇게 단순히 갑니다. 이건 표기법이요. 근데 위에 있는 이 표현들은 연산법이에요. 표기는 그렇지만 표기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건 그냥 간단히 추격해서 말한 거고 만약에 함수 fx가 x축 위에 그려져 있다면 이게 그냥 fx가 바깥으로 어차피 양수값이니까 바깥으로 나올 때 플러스로 나와서 얘로 넓이값을 취급하면 되고 만약에 fx가 x축 밑에 내려갔으면 함수값이 음수임으로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서 이 음수를 끄집어낸 다음에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음수를 끄집어내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처리해서 정적분 값에 음수를 붙이면 그게 넓이가 되는구나 라는 연산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는 표기법, 아래는 왜 식은 똑같은데 왜 계산이 틀려요? 라는 거는 표기법은 동일하지만 계산법은 양음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뭘 말하냐면 이쪽의 넓이와 이쪽의 넓이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S1의 넓이에 S2의 넓이를 더해야 되는데 S1의 넓이는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S1의 넓이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x dx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2의 넓이는 S2의 넓이 뭐라고 배웠죠? X축 밑으로 그래프가 내려갔을 때는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fx dx 여기 뭐 붙여야 된다고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S2가 나와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얘는 뭐죠? 그러면 표기법이라고 했잖아, 표기법. 이건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거는 표기법일 뿐이지,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얘랑 덧셈하는 걸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개씩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로 쭉 설명하고 싶을 때 어차피 얘야
이게 x축 위에 있든 x축 아래에 있든 여기서 배웠지만 절대값으로 표기하게 되면 좀 더 표기가 단순해지니까 이렇게 표기하자. 얘는 절대값 fx a에서 c까지. 얘는 절대값 fx c에서 b까지. 근데 윗끝 아래끝 동일하고 피적분함수 같으며 가운데가 덧셈이면 이거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붙일 수 있다고 배웠잖아. 인테그랄 아래끝 a로 정의되고 윗끝 b로 정의되고 절대값 fx dx 이렇게 표기만 단순히 한 거야. 사실은 전혀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랄까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개념을 익혀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근데 표기법만 이렇게 주구장창 익힌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표기법은 이렇게 했지만 계산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쪼개서 보니까 이건 양수라 그냥 가야 돼요. 이렇게 그림상 쟤는 양수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얘는 표기법 그래프상 x 밑에 있으니까 얘는 음수네. 그럼 정적분을 처리하긴 해. 정적분 처리하는데 정적분 값이 넓이가 아니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정적분이 되니까 이거랑 이거를 가운데 빼기로 붙여 계산해야 실제로는 S1과 S2의 넓이의 총합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표기법이니까 표기법에 혹시 현혹되지 마시고 실제 계산은 저런 경우는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존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그 십몇 년 동안 수학을 공부하면서 한 번도 구해보지 못했던 넓이입니다. 포물선이 주어져 있고 0에서부터 2까지 이 정적분, 그러니까 이 포물선과 x는 0, x는 2, x축으로 둘러싸이는 이 도형의 넓이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못 구했었는데 이제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x축 위에 그래프가 있죠? 그럼 넓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정적분 값을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넓이 s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 피적분함수가 필요하죠? 쟤를 적분할 거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dx 이걸 계산하시면 저 넓이 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렇게 넓이를 구해봅시다. 이렇게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여기서부터 2까지 집어넣으면 3분의 세제곱이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12 플러스 어차피 얘랑 지워질 거니까요. 굳이 계산하지 맙시다. 이렇게 넓이는 3분의 8 이 넓이 3분의 8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히 3분의 8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만약 저 넓이가 정확히 3분의 8입니까? 그러면 정확히 3분의 8은 아니에요. 정확히는 아니야.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극한에서 온 거거든. 이 원래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이게 구분 구적이에요. 가로 길이 b 마이너스 a를 n등분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 값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높이 혹은 세로 길이 가로 세로 곱한 직사각 넓이의 총합 몇 개를? n개를. 근데 그 n을 무한대로 보내. 그럼 그 밑변의 길이를 무한히 쪼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로 길이를 0에 수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넓이 값이고 이 복잡한 관계식을 풀기 어렵다 보니까 이걸 정적분화한 게 이거예요. 좀 더 간단하게 수학자들이 만들어 온 게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답을 구해내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방식을 여러분이 그냥 따라만 가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그 극한이잖아. 거의 그 값에 가깝다는 거지 그 값은 솔직히 말하면 아니야. 3분의 8이야! 는 아니야. 3분의 8에 매우 가깝다. 누가 봐도 3분의 8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숫자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넓이를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 마찬가지겠죠?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구간 안에 만들어지는 정적분 값을 계산하는,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만들어지는 이 넓이죠. 여기 있는 그래프. 이 그래프와 x는 마이너스 2랑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이는 이 곡선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기존에는 못 구했는데 이제는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dx. 단
이 그래프가 x축 밑에 그려져 있으면 넓이 값과 정적분은 같지 않다.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이 음수는 넣었다 뺐다 가능하다며. 바깥으로 뺄 수 있지만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집어넣게 되면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표현이니까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이거 집어넣으면 넓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3분의 8. 넓이는 3분의 7이 된다.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과제는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여기까지. 뭐 유형을 다 설명드리지 않았고 그냥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139페이지까지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과제니까 과제 잘 외우시고 그 다음 주에 네, 여기 네, 화요일날 질문 받고 여기 수업하고 여기가 아마 화요일날 서명이 가능하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마지막 질문 받고 이 교재가 정리가 되고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